자, 이원하 시는 제가 지난 학기는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첫 시만 이제 읽었었는데 첫 시를 읽겠습니다. 제주에서 혼자 살고 술은 약해요. 6월의 제주. 종달리에 핀 수국이 살이 찌면 그리고 밤이 오면 수국 하나를 따서 찻집게 놓고 즙을 짜서 마실 거예요. 수국의 즙 같은 말투를 가지고 싶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매일 수국을 감시합니다. 나에게 바짝 다가오세요. 혼자 살면서 나를 빼곡히 알게 되었어요. 화가의 기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매일 큰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애인이 없나 봐요. 나의 정체는 끝이 없어요. 제주에 온 많은 여행자들을 볼 때면 내 뒤에 놓인 물그릇이 자꾸 쏟아져요. 이게 다 등껍질이 얇고 연약해서 그래요. 그들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사랑 같은 거 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제주에 부는 바람 때문에 깃털이 다 뽑혔어요. 발전의 끝이 없죠. 매일 김포로 도망가는 상상을 해요. 김포를 훔치는 상상을 해요. 그렇다고 도망가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훔치진 않을 거예요. 나는 제주에 사는 웃기고 이상한 사람입니다. 남을 웃기기도 하고 혼자서 웃기도 많이 웃죠. 제주에는 웃을 일이 참 많아요. 현상수배범이라면 살기 힘든 곳이죠. 웃음소리 때문에 바로 눈에 띄일 테니까요. 자, 해서 이제 첫 시를 읽고 끝을 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끝까지 다 읽게 되고 시집이 굉장히 이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신춘문예로 등단한 시인이고 아마 이게 작년에 출간됐나? 그 시인 중에서 제일 문제적인 올해 나왔습니다. 2020년 4월 10일에 나왔는데 아마 올해 출간된 시집 중에 이렇게 책으로 등단한 책을 처음 낸 시인 중에 제일 문제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 더 읽어볼까요? 싹부터 시작한 집이어야 살다가 몽도 들겠지요. 이 제목이고요. 제목 너무 기네 이건. 아무튼 근데 첫 시도 그렇긴 한데 낑깡을 얼마나 크게 한 입 베어 물어야 얼떨결에 슬픔도 삼켜질까요? 그리고 어찌해야 그 슬픔은 자신이 먹혀버린 줄 모를까요? 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정하게 말을 거는 것 같은 이런 말투가 뭐뭐 했어요. 뭐뭐 했답니다. 이런 말들요. 자, 그 다음에 요런 시는 제목이 더 길어요. 초록과 풀잎 같은 것들은 항상 곁에 있는데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날부터였을 거예요. 아직 덜 폈어요. 오지 마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이제 요로 시작하는 게 많은데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아는 형이면 어떨까? 그런 시도 있어요. 누워서 등으로 섬을 만지는 시간. 빨래를 하려고 일어났다가 오랜만에 쏟았다. 내가 하도 울어서 바다가 생겼다. 멍든 물을 뒤지다가 바람을 쓰러뜨렸다. 파도도 내가 그랬다. 온통 평상인 섬에서 마을을 들키며 살고 있었다. 향기 없이 무게만 남은 것들을 모아 무너진 가방 속에 막내로 넣어두는 일을 하였다. 향기가 없는데도 가방 안에 잘 담겨서 쉬운 일이었다. 이런 식으로 다형 씨도 나쁘지가 않고요. 뭔가 이렇게 긴장이 있습니다. 대체 시가 참 좋은데 나비가 아니라서 다행이에요. 꿈에 나타난 할아버지. 내 할아버지가 맞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광대 근처에 낯선 구멍 하나. 어쩌다 눈이 세 개가 되셨냐고 물으니 내가 보고 싶어 그러셨단다. 뭐 이런 식으로 정겨운 시들이 있고요. 슬프고 정겨운 시들. 눈동자 하나 없는 섬을 걸었다. 말 그대로 눈동자 하나 없는 섬을 걸었다. 가을이 서러워서 그랬다. 바다는 하늘을 가졌고 때때로 얼굴을 가지기도 하였지만 나는 그저 빈 섬에 몸담은 유일한 슬픔이었다. 이렇고 이런 이제 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읽으면은 이 시가 좋은데요. 제가 지금 뭘 찾냐면 보통의 시들은 시행이 많이 나눠져 있고 연도 띄워져 있는데 이 시는 글자가 빼곡히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또 스토리가 보다 더 이렇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시인데 해의 동섬
만물이 솟아나는 동쪽에서 해가 지는 서쪽으로 옮겨가는 일은 내게 버거웠어요. 남이 운전해주는 버스를 타고 가도 땀을 흘려야 했지요. 서귀포 표선의 한 정거장에서 피 한 방울 안 섞인 여자의 부축을 받고 버스에 올라탄 할머니가 계셨어요. 버스 기사님은 할머니에게 거동도 힘들면서 외출은 무슨 외출이냐고 나무랐어요. 나는 나만 그 말에 아픈 줄 알았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 버스가 얼마쯤 달렸을까? 휴대폰도 없는 할머니의 시간은 얼마나 흘렀을까? 할머니의 옆좌석에 앉아 계시던 아주머니가 버스 기사님에게 소리쳤어요. 주무시는 줄 알았던 할머니가 소변을 흘린다고, 이상하다고. 버스를 세우고 할머니를 흔들던 버스 기사님이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할머니의 의식이 없다고 멈추신 것 같다고, 구급대원은 자신이 도착할 때까지 전화 끊지 말고 말 잘 들으라고 했어요. 이제 등등등등 돌아가신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시도 있는데 사람에 따라 취향은 다르겠지만은 저는 이 시집을 처음 읽었을 때는 이 시가 그렇게 좋다고는 생각 안 했는데 뇌리에 되게 많이 남는 시였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렸고, 시들이 이렇게 얼핏 읽으면은 가볍고 상냥하고 정겹고 독자인 우리에게 이제 말을 거는 것 같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 읽어보면 여기 관통하는 나름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 슬픔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국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 시인이 제주도 가서 살았나 보더라고, 혼자. 근데 정말로 수국이 있는 그런 마당 혹은 뭐 마당이나 근처에 수국이 되게 많았나 봐요. 근데 그런 이제 구체적인 사물, 생명이 이게 시 속에서 이렇게 환하게 이렇게 피어나고, 제목도 너무 좋잖아요. 제주에서 혼자 살고 술은 약해요 라고. 지금은 제주를 떠났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집 전체의 구성을 보면은 이게 총 4부인데 소제목이 있어요. 이렇게. 1부 새, 2부 싹, 새싹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부 4부, 3부 눈, 4부 물.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합치면은 눈물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시들이 많아서 여러분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황인찬. 네, 사랑을 위한 되풀이입니다. 황인찬은 네, 일단 비주얼이 좀 됩니다. 시인보다는 배우를 해도 싶을 정도의 이제 그건데,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과장점 보태면 매학기까지는 아니라도 격학기로 한 명 정도는 황인찬이, 팬덤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팬이 있고, 소설에다가 황인찬 씨에서 가져온 억구를 이렇게 제사로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이제 쓰고, 그래서 사랑해도 혼나지 않는 뭐 꿈이었단가, 그 어식구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길래 구간조 씻기기 뭐 이런 거를 사가지고 봤었는데, 저는 좀 감성이 안 맞는지 자꾸 시인의 얼굴이 잘생겼다는 생각만 들고 시는 별로 이렇게 들어오지, 좀 유감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이게 되게 또 많이 팔리고 있고 이래가지고 제가 사봤는데, 이게 뒤에 연한 다른 표지까지 씌워져 있을 정도로 좀 특별판으로 이게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근데 제목이 사랑을 위한 되풀이, 요 표제시가 이런데, 생과 물 이런 시에서 사촌이 붙는 건 새야, 나도 너도 아제비가 붙는 건 식물이고, 이렇게 쭉 나가는데 솔직히 시는 좀 재미가 없었고요. 여기 그 사촌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풀들이 정말 징그럽게 파랗다. 풀이 왜 징그러워? 여기 네, 징그럽게 파랗다. 요 부분 하나 이제 저는 말하자면 20집을 읽고 건졌고, 여기 You are not alone인데 괄호 쳐져 있잖아요. 모난 괄호를 보면 갇히는 기분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 김춘수였을 것이다. 휘어진 괄호를 보면 사라지는 기분이 들까, 뭐 이렇게 나오는데, 괄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는데, 그거 하나 조금 건졌고, 실제로 이 시집에 괄호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굳이 이 괄호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 좀 많았고, 시집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재밌었던 것은 요거. 레몬그라스 똠양꿍의 재료. 똠은 끓인다는 뜻, 얌은 새콤하다는 뜻, 꿍은 새우. 이제 이렇게 해서 약간 이제 말장난 하듯이 해서 이제 풀어가는 시였는데, 재미있게 읽을 수는 있었지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을 위한 되풀이. 이건 이제 표제시죠. 나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하는데, 네. 쭉 감흥이 별로 오지 않아서 되게 슬퍼했는데, 여기서 확 꽂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제목이 요가 학원입니다. 요가 학원. 아,
시 계속 이렇게 쓰면 좋은 시인 못 되는데 나도 아는데 착한 사람 되라고 엄마가 말했는데 듣고도 그냥 흘리는 것처럼 좋은 시인이 되면 뭐 좋은 일이라도 있다는 것처럼 좋은 시인 못 되는 게 무슨 자랑이라도 된다는 것처럼 그렇게 놀기만 하면 훌륭한 사람 못 된다. 그렇게 놀기만 하면 소가 되어버린다던 엄마의 말처럼 좋은 시인이 못 되면 소라도 되어야지. 신선은 아침에 먹고 짐승은 낮에 먹고 귀신은 밤에 먹는다는데 하면서 또 괄호가 나옵니다. 먹는 일에도 자꾸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마음의 양식은 독서라는데 사랑의 음식은 사랑이라는데 쓸 게 없는 시인들은 맨날 시에 대한 시나 쓰고 나는 삼시세끼 다 먹고 소가 되면 좋겠네. 인찬아 너는 은유를 못 쓰니까 가능하면 쓰지 말자. 그렇게 말씀하시던 선생님도 계셨는데 좋은 시인 못 될 거라 상관이 없네. 네, 그리고 이제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산에는 꽃피네 꽃이 피네. 여기 이제 그 김동명인가요? 맞나? 호수. 우리 어릴 때 배울 수 있잖아요. 시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산에는 꽃피네. 이거는 김소월의 산유하고 결국 나는 소가 되었고 이제 이 시는 소가 된 나의 이야기가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이것도 이렇게까지 굳이 길게 써야 됐나 싶은데 시 계속 이렇게 쓰면 좋은 시 못 되는데 나도 아는데 이 대목에서 이제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네, 앞으로 더 좋은 시를 쓸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 여러분이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좀 그만큼의 어떤 감동을 못 받아서 저의 그런 감성 네 그런 걸 한번 탓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의 해설이랄까 발문이랄까 이 뒤에를 쓴 시인인데 김현이라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잘 나가는 시인인가 봐요. 둘 다 이렇게 창비 이고 다 많이 팔리는 이제 시인인데 나이는 여기는 좀 많아요. 80년생 오히려 제 나이에 가깝고 이쪽은 이제 한참 88년인가 한참 더 이제 어린 시인인데 이 경우에도 이제 너무 이제 시가 제가 볼 때 좀 뭐 풍자라고 해야 되나 좀 거친 느낌이 있는데 그리고 시에 요런 마크 같은 거를 쓰시는데 이게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도 그거를 좀 못 잡아내는 것 같고요. 개 중에 요게 좀 마음에 들었어요. 사랑의 정신. 큰 개였다 흰 개였다 마음이 똥인 개였다 똥 묻은 개였다 개가 문을 두드렸다 나와 같이 살자고 했다 같이 살기로 했다 개와 살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개가 되었다 어느 날 밤이었다 이러고 이제 개하고 같이 좀 이렇게 좀 네 됩니다. 근데 이거 나름대로 좀 긴장이 있어가지고 요거 좀 재미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이제 읽으려고 하니까 이쪽은 시인이 93년생이더라고요. 제가 93학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들어올 때 태어났고 이분은 92년생이어서 제가 고3일 때 서울대 들어오려고 열심히 공부할 때 그때 태어났네요. 근데 지금 더 읽을 수도 있는데 김연수의 소설을 지금 읽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요거는 지금 반응이 좋은가 봐요. 요건 학생 한 분이 소개해 주셨죠. 그래서 제가 아마 다음 학기에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끝으로 우리 어릴 때 이게 이른바 책받침 시였는데 갑자기 이분이 뭘 하고 계시나 싶어가지고 검색을 해봤더니 안타깝게도 교사인데 그 성춘문으로 기사가 떠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사실 여부를 떠나서 어쨌거나 그런 추문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근데 우리 어릴 때는 이제 이렇게 약간 세밀화 그런 느낌의 그 청순 가련한 소녀들이 나오는 그런 사파에 이 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걸 코팅을 해서 책받침으로 썼단 말이에요. 요즘은 노트가 좋아서 책받침을 많이 쓰지 않죠. 그래서 일명 이제 책받침 시인이었는데요. 아니면 이제 책받침에 소피 마르소, 김혜수 뭐 이런 네, 그 하이라 뭐 이런 얼굴을 이제 이상하 이런 얼굴을 넣고 다니거나 이제 이렇게 했는데 서정윤이 이제 윤동주는 뭐 고전이고요. 서정윤은 현대시 중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은 시인일 겁니다. 그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도 책받침 시 중에 하나였고요. 서정윤 홀로서기 1 제목이 홀로서기고 이 시리즈가 있었거든요. 둘이 만나 서는 게 아니라 홀로선 둘이가 만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이러고 제가 베껴 쓰다가 내가 이걸 왜 베껴 쓰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만 베껴 쓰지 않게 됐는데 한 시절 우리가 그렇게 달떴던 시가 좀 시간이 지나면은 약간 맹탕까지는 아니고 그렇게까지 감동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뭘까? 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요거를 읽었고 여러분들 시 쓸 때 이걸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창작을 할 땐 일단은 쓰는 게 우선이니까 그냥 염두에 두시고 일단 시상이 떠오르면은 쓰시는 걸로 이제 네